안녕하세요. 연희쌤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곱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31페이지를 펼쳐놓고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탐구학습에 있는 루트 4 곱하기 루트 9와 루트의 4 곱하기 9의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루트 4 곱하기 루트 9는 루트의 2의 제곱 곱하기 루트의 3의 제곱으로 써도 됩니다. 루트의 2의 제곱은 2와 같고 루트의 3의 제곱은 3과 같으므로 2 곱하기 3이 되어 6이 됩니다. 루트의 4 곱하기 9는 루트의 36이고 루트의 36은 루트의 6의 제곱이 되어 6이죠. 따라서 루트 4 곱하기 루트 9와 루트의 4 곱하기 9는 같습니다. 근호 안에 제곱수가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계산을 통하여 이 두 가지 형태의 곱셈이 같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루트 3 곱하기 루트 5와 루트의 3 곱하기 5도 정말 같을까요? 자,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5를 제곱해 보겠습니다. 루트 3 곱하기 루트 5가 두 번 곱해지죠. 근데 실수에서는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므로 이 값을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루트 5의 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 값은 3 곱하기 5와 같습니다. 즉 루트 3 곱하기 루트 5는 제곱하여 3 곱하기 5가 되는 수 중에서 양수이므로 루트 3 곱하기 루트 5는 무엇이죠? 그렇죠. 3 곱하기 5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그런데 3 곱하기 5의 양의 제곱근이 루트의 3 곱하기 5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따라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5와 루트의 3 곱하기 5도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숫자 대신에 문자를 사용하여 정리해 볼까요? a, b가 양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의 a 곱하기 b와 같습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1번입니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11은 루트 22입니다. 예제 2번. 루트 3분의 1 곱하기 루트 12는 루트의 3분의 12와 같으므로 루트 4가 되어 2입니다. 예제 3번은 루트의 3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되어 루트의 105입니다. 예제 4번입니다. 루트 5분의 4 곱하기 루트 2분의 15는 루트 5분의 4 곱하기 2분의 15와 같으므로 2와 5를 약분하면 루트 6입니다. 다음은 앞서 배운 내용을 이용하여 근호 안에 제곱수가 있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a, b 모두 양수일 때 루트의 a제곱 b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루트의 a제곱 b는 루트의 a제곱 곱하기 루트 b와 같으므로 루트 a제곱을 a로 정리하여 a 루트 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b는 가능한 한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도록 정리합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5번 루트의 27은 루트의 3의 제곱 곱하기 루트 3과 같으므로 3 루트 3입니다. 예제 6번 근호 안에 있는 72는 어떤 제곱수의 배수인가요? 4의 배수이기도 하고 9의 배수이기도 하지만 근호 안에 가장 작은 자연수가 남게 하려면 72가 포함하는 가장 큰 제곱수인 6의 제곱의 배수로 표현해야겠죠? 따라서 루트의 6의 제곱 곱하기 루트 2로 정리하면 6루트 2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근호 밖의 수를 근호 안에 넣어보겠습니다. 5루트 2는 루트의 5의 제곱 곱하기 루트 2와 같으므로 루트 50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요. 음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이너스 3루트 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마이너스 3을 근호 안으로 집어넣으면 루트의 마이너스 3의 제곱 곱하기 2가 되어 루트 18입니다. 맞나요? 마이너스 3루트 2는 음수인데 루트 18은 양수가 되어 같지 않죠? 근호 밖의 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부호는 그대로 두고 양수만 제곱하여 근호 안으로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서도 a가 양수임을 명시해 두었죠. 따라서 마이너스 3루트 2는 마이너스의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2와 같고 마이너스 루트 18과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루트 a제곱 b, a 루트 b 중 어떤 표현이 편리할까요? 답을 알겠나요? 답은 때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루트 a제곱 b의 표현은 언제 이용할까요? 첫 번째로 대소를 비교할 때입니다.
3루트 5와 루트 46은 대소를 비교하기 어렵지만 3루트 5를 루트 45로 바꾸면 대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트 46이 더 크죠? 다음은 제곱근의 정수 부분을 구할 때입니다. 자, 3루트 5의 정수 부분을 구해봅시다. 3루트 5를 루트 45로 바꾸면 루트 36보다 크고 루트 49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3루트 5는 6.땡땡땡땡이 되겠죠? 따라서 3루트 5의 정수 부분은 6입니다. 그렇다면 a 루트 b의 표현이 편리할 때는 언제인가요? 미리 a 루트 b의 형태로 정리해 놓으면 사칙 연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림값을 구할 때입니다. 루트 2의 어림값이 1.4일 때 루트 8의 어림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루트 8을 2루트 2로 고친 후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계산을 하면 2.8이 되죠. 이번에는 이 성질을 이용하여 제곱근표에 나와 있지 않은 수의 어림한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100보다 큰 양수의 제곱근입니다. 첫째로 루트 591의 어림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곱근표에 어떤 값을 이용해야 할까요? 소수점을 이동해 봅시다. 소수점을 왼쪽으로 2칸 이동하면 루트 5.91이 되죠. 근데 원래 루트 591이었으므로 이 안에 100을 곱해 주어야 합니다. 자, 100은 10의 제곱이죠. 정리하면 10의 루트 5.91이 됩니다. 루트 5.91을 제곱근표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찾으면 2.441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24.31이 됩니다. 다음으로 루트의 5,910을 구해볼게요. 자, 아까의 기억을 살려서 5.91이 될 때까지 소수점을 이동해 봅시다. 3칸을 이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곱해지는 수가 1000이 되는데 1000은 제곱수가 아니죠? 그래서 왼쪽으로 2칸만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의 59.1이 되고 곱해지는 수는 역시 100입니다. 정리하면 10의 루트 59.1이 되죠? 제곱근표에서 루트 59.1을 찾아볼까요? 값은 7.688이 되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76.88입니다. 이번에는 1보다 작은 제곱근의 어림한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루트의 0.06의 경우 소수점을 어느 쪽으로 이동하면 좋을까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야겠죠?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하면 루트 6이 되고 원래의 수 0.06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 안에 0.01을 곱해야 합니다. 자, 0.01은 0.1의 제곱이므로 정리하면 10분의 1의 루트 6이 됩니다. 제곱근표에서 루트 6을 찾아볼게요. 그렇죠. 2.449입니다. 계산하면 답은 0.2449가 되겠죠. 루트 0.6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역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루트 60이 되므로 곱해지는 수는 0.01이고 정리하면 10분의 1의 루트 60입니다. 루트 60을 제곱근표에서 구해볼까요? 7.746입니다. 계산하면 0.7746이 되겠네요.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시된 교과서 문제를 풀고 뒤에 있는 답을 보고 자율적으로 채점을 하세요. 교과서 문제를 다 풀었으면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곱셈 형성평가를 클릭하여 제시된 문제를 노트에 날짜와 문제 번호를 쓰고 풀이 과정과 답을 적으면 됩니다. 형성평가 해설 및 답은 오후 4시 공지사항에 탑재합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고 오후에 채점까지 하세요. 오늘 강의 내용이나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방 반별 Q&A에 언제든지 올리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